이번 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김옥화님의 내 사랑 목백합입니다. 내 사랑 목백합. 김옥화. 춘천은 7년 전만 해도 아무 연고도 없었던 곳이었다. 고작 유행가 노랫말에 나오는 소양강이 흐르는 도시 정도밖에는 아는 상식이 없었다. 그런 곳에서 나는 꿈과 열정을 배웠다. 7년이 흐른 지금은 생각만 하여도 그립고 가슴 한구석이 싸하다. 다시 도전하라면 못할 것 같은 열정의 시간들이었다. 그곳은 내 인생의 삶을 바꾸어 주었다. 꿈이나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무의미하게 살았던 나. 그저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동동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날들이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가슴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한스런 배움의 길로 나서볼 용기는 더욱 없었다. 그러나 졸업 때나 신학기에 접어들면 신문이나 TV에서 나이 들어 받은 졸업장을 품에 안고 활짝 웃는 모습이며 교복을 입고 나이 어린 학생들과 함께 수업받는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면 부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곤 했었다. 2월도 하순에 접어든 어느 날이었다. 대학원 진학을 앞둔 아들과 거실에서 개그 프로를 보다가 별 재미가 없어 전날 탁자 위에 던져놓았던 지역신문을 펼쳤다. 지난 설 명절에 있었던 이런저런 동네 소식뿐이었다. 신문을 접으려다 보니 하단에 확 눈에 띄는 광고가 보였다. 춘천에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광고였다. 나이에 상관없이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갖춘 조건이면 입학할 수 있단다. 한참 그 광고를 들여다보고 있는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들이 물었다. 엄마, 학교에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야, 그냥 본 거야. 엄마, 졸업하신 학교에 가서 졸업증명서 떼다 드릴 테니 접수하세요. 나는 망설이다가 내가 대신 해주면 안 될까 넌지시 말했다. 내 말에 아들은 엄마, 제가 대신 해드릴 수도 있지만 학교 구경도 하시고 차편도 아셔야 하니 직접 접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 마감 날짜를 보니 이미 모집 기간이 지났다. 원서를 받아줄지 의문이 들었고 또 한편으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통이 불편한 춘천으로 다닐 자신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 잔뜩 주눅이 든 목소리로 나이가 50대이고 모집 기간도 지났는데 지금 원서 접수해도 괜찮은지 물었다. 입학 담당하는 영어 선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60, 70세 되신 분들도 계시니 염려 마시고 서류 가지고 오세요라고 친절하게 말해준다. 아들이 떼어다 준 졸업증명서와 필요한 서류 등을 가지고 직접 접수하였다. 이렇게 우연히, 정말 우연히 배움의 길로 이끌어준 곳이 춘천 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였다. 손주볼 나이에 찾아간 그곳에서 만난 학우들, 비슷비슷한 사연을 품고 있기에 첫 만남에서 이웃집 언니나 동생처럼 부담 없이 금방 친해졌다. 딸이라는 이유로 오빠나 남동생 학업을 위해 상급 학교 진학보다 부모님을 돕거나 외지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인 우리 H하고는 시험 보려고 앉은 책상에 유방암으로 세상 떠난 큰딸이 이름 석자가 쓰여 있다고 하는 말에 말문이 막힌 적도 있었다. 방송고등학교 특성상 한 달에 2번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에 등교하고 집에서 EBS 교육방송을 듣고 보며 공부를 하게 되어 있었다.
지하고는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인터넷 방송 강의를 한 학기 내내 듣지 못해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웃지 못할 짠한 일도 있었다. 컴맹이었던 나 역시 공부를 하기 위해 지역 문화센터에서 컴퓨터 왕초보 과정부터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까지 몇 달에 걸쳐 배웠기에 그 학우의 안타까운 마음이 와 닿았다. 한 달에 2번 학교 가는 날은 소풍 가는 아이처럼 밤잠을 설치며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다. 또 추운 겨울날 버스를 놓쳐 택시를 타고 허겁지겁 도착한 교실에는 이미 수업 중이라 차마 들어가질 못하고 교실 문 밖에서 오들오들 떨며 서성이던 적도 있었다. 봄이 되면 겨우내 꽃망울 매달고 있던 목련나무가 하얀 카라를 단 교복을 입은 소녀처럼 교정 곳곳에 송이송이 피어났다. 그 꽃이 드리워진 그늘에 점심시간이나 학교시간이면 사진 찍느라 정신없이 보내기도 했었다. 교정 한가운데 아름드리 목백합 나무가 우뚝 서 있는 여학교. 여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등나무, 보라색 꽃등이 주름진 17소녀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였다. 신경림의 시 파정에서 못난 놈은 얼굴만 봐도 즐겁다는 시구절처럼 나의 미약함과 어려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었다. 물기 하나 없는 방백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넝쿨 손처럼 서로의 아픔을 다독이며 보듬고 격려하며 보낸 3년의 결실로 우리는 있고 싶은 곳에 있을 자유가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자유가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 예쁜 여학생들이 나이가 무색하게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하여 사회복지사가 되고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었다. 또 다른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다.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당당함은 아우라가 보이고 활력이 있다. 비록 얼굴에 굴곡진 흔적이 보일지라도 말이다. 못배움 때문에 기죽어 살았던 친구들의 아무도 모르게 갈고 닦은 지식의 날개는 조나단의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갈매기처럼 힘차게 더 높이 넓은 세상을 향해 날갯짓하고 있다. 나야 저리 가라. 나에게 정년은 없단다 라고 외쳐본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고 우리는 이 세계에서 배운 것을 통하여 다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서 똑같을 것이다. 올해 환갑을 맞은 친구들과 시내 닭갈비집에서 조촐한 자축 모임을 가졌다. 낙엽 구르는 소리에도 까르르 웃는 늦은 17에 만난 소녀들끼리 의암공원에 있는 공지천변에 이회수 작가의 소설 제목인 황금 비닐을 따온 테마거리를 걸으며 한바탕 수다로 하루를 보냈다. 내년에는 커피향이 그윽한 에티오피아 카페에서 만남을 기약하고 버스에 올랐다.